저는 저희 시어머니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랬다가 또 갑자기 저랬다가 때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바로바로 바뀌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바로 저에 대한 행동이 말이죠. 저는 그다지 곱디고 온 성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싫어하시고 우리 아들은 절대 저런 여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빌고 또 비는 그런 유형의 며느리긴 합니다. 시집이라고 해서 좀 더 대우하고 시집이라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거 하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양가 집안 공평하게 하고 내 부모에게는 내가 좀 더 마음 쓰고 시집의 자식은 남편이니 남편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인정하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부분. 저는 남편보다 기가 세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서 바깥에서 저희 부부를 볼 때 이런 말 충분히 나올 만한 하긴 합니다. 어머, 저 집안은 남편이 와이프한테 꼼짝도 못하나 봐. 기 죽어 사는 것 좀 봐. 와이프한테 아주 그냥 쩔쩔 매는구만. 애처가야, 공처가야.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기가 세서 남자가 당해내질 못하는구만. 어휴, 저런 며느리 절대로 들이지 말아야지. 저런 기센 며느리 들이면 우리 아들만 기 못 펴고 사는 거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저런 여자한테 우리 아들을 주겠어? 절대로 안 될 말이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시어머니 엄청 고생 좀 하겠구만. 말투며 표정이며 행동이며 저는 좀 사내 대장부 같은 면모가 있는 반면 남편은 조용조용하고 다정다감하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매우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가 세 보이는 생김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남편을 잡아대고 기를 죽이는 그런 여자는 절대 아닙니다. 뭐 재미있는 일이라고 무슨 득을 본다고 내 남편이 귀를 꺾고 잡아대며 살겠습니까? 단지 그렇게 보인다라는 외형만을 가졌을 뿐이고 불합리한 일에 할 말을 하고 살 뿐이었는데 저는 결혼을 하고 기가 세고 드센 여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말과 행동도 한몫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을 의논하고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양가에 각자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도 의논을 한 뒤에 행동을 취하지 절대 셀프 효도를 표방한다고 해서 멋대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습관이 되어버린 남편의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기센 며느리에게 잡혀 살며 꼼짝을 못하는구나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러거든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죠. 아내랑 의논해 볼게요. 아내 의견 물어볼게요. 아내가 우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요.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아내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말은 제 친정 부모님께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잡고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저를 벼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만 걸려봐라. 그럼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 모조리 다 쏟아낼 것이다. 라고 말이죠. 때는 제 여동생이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충분히 버스로 통학이 가능하긴 했었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면 좀 더 수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다가 친정 아버지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서방 차 한 10년 넘은 거라고 하지 않았냐? 10년 넘은 차면 중고로 팔기도 뭐한데 차라리 그 차를 네 동생한테 넘기고 니네가 내 차를 가져가는 것이 어떠하겠니? 막 할부도 다 끝났고 회사에 소속이 된 차라 명의 이전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한데 만일 소유권이 없어도 탈 생각이 있다면 이 차를 내어주마. 보험은 누구나 탈 수 있게끔 해놓았으니 문제는 없을 거야. 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차 운전을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긴 했습니다. 주말에 과일을 사러 간다든지 잠시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꽃시장을 간다든지 암튼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운전을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했었습니다. 지금 10년 된 차도 거의 자리만 차지한 채 주차만 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고요.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선 아버지에게 말을 해 놓았고, 남편에게 어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라는 겁니다. 10년이나 지나버린 폐차를 해도 돈을 주고 해야 하는 차와 이제 막 할부도 끝난 새 차나 다름없는 차를 내어준다 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너무 좋아. 그 회색차 말씀하시는 건가? 와, 장인 어른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난 완전 땡큐지. 게다가 회사에 소속된 차니까 명의를 안 주신다는 거는 보험료도 우리가 낼 필요 없다는 거잖아? 와, 완전 대박. 나는 찬성. 그런데 완전 고물이나 다름없는 차를 처지한테 넘긴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저제만 오케이 한다면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지. 새 차하고 엔진오일 갈아서 내가 처지한테 저 10년 된 차 직접 인계를 하도록 할게. 와, 대박. 완전 좋다. 그냥 새 차 생기는 거잖아. 남편은 매우 신나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분명히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문제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면 시어머니에게도 꼭 말씀을 드리라고 말이죠. 10년 된 그 차는 남편 돈 반, 시어머니 돈 반, 이렇게 들어간 차였었거든요. 남편의 명의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어머니 돈이 들어가 있으면 공동 명의나 다름없으니 혹시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시어머니 의정을 꼭 물어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었고요. 좀 건성건성 대답을 하길래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타고 다녔어도 그리고 자기 명의라고 해도 어머니 돈이 반이나 들어갔으면 공동 명의인 거야. 어머니도 그 차에 대한 지분이 있으니까 내 동생한테 줘도 되는지 꼭 여쭤보도록 해. 혹시 어머니도 다른 생각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분명 제가 두 번째 강조를 했었을 때 꼭 의중을 묻겠다 했었던 남편은 아마도 제대로 시어머니에게 묻지를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차로 인해 작은 오해가 생기고 말았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허무함은 제게 향했습니다. 예, 그 차 10년 되었어도 거의 새 거나 다름없는데 사돈 처녀를 준다고? 공짜로? 너 알지 않니? 그 차 살 때 내 돈 반 들어간 거? 그럼 나도 그 차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네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사돈 처녀한테 차를 넘긴다고 하는 거니? 아들 말 전에 듣고서 나 너무 황당했었다. 아무리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너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번 일 나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오늘 나도 시어머니 노릇 한번 해야 되겠어. 어디 감히 친정에다가 시댁재산을 넘겨? 어머니,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독단적으로 제 마음대로 한 거 아니고요. 그이가 결정하고 그리고 저는 어머니한테 꼭 여쭤보라고 그이한테 신신당부했었어요. 아마 그이가 말을 좀 잘못 전한 듯한데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저한테 따지듯이 말씀하시니까 저야말로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머니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 남편이 결정을 한 거라고요. 뭐 하나 잡았다 이거였죠. 억지 부리면서 며느리 기 죽이는 시어머니 한번 대어보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저는 황당했습니다. 헌차 주고 좋은 차 가져오는 건데 이러쿵 저러쿵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들어야 하는 것도 짜증났고 그날따라 제 심기가 좀 불편했었는지 짜증이 좀 더 올라오긴 했었었죠. 우리 아들이 결정하긴 무슨? 걔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 몰라? 맨날 지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으니까 우리 아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하겠다는 거겠지. 아들 차 산다고 돈 해준 나만 피해자 된 거지. 나만 남는 게 없잖아.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길 하나? 아니면 못 차줬다고 고마움의 작은 성의 표시를 받길 하나? 어머니,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원하는 걸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기분 상해하는 건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고요.
참네. 네가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 한번 해보마. 내가 억지 부리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억울하지 않겠니? 나는 받아야겠어. 내가 우리 아들 차 살 때 투자해준 그 돈 받아야겠다고. 정확히 1,500 들었다. 나 그 돈 줘라. 그리고 사돈 어른한테 받은 차면은 네 것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니? 그게 어디 우리 아들 차겠니? 우리 아들은 처지한테 차 빼앗기고 와이프한테 차 빌려 타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우리 아들은 너의 남편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럼 나는 뭐냐? 내가 왜 그런 막심한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 차, 새 차나 다름없는 거야. 다시 돈 빼줘. 1,500만 원 빼달라고. 그럼 나도 없던 일로 할게. 만일 네가 나한테 먼저 물어봤으면 당연히 사돈 처녀한테 넘기라고 했을 거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앞뒤가 틀렸단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기세고 지 마음대로 남편을 쥐고 흔드니까 시어머니 돈이 들어간 차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 성격 어디 가겠니? 10년 된 차와 이제 막 4년 된 차 중 어느 차가 더 새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요구사항 이해되십니까? 1,500만 원을 돌려달라뇨. 억지도 이런 억지 없었습니다. 며느리 기선제압하고 싶어서 강짜를 부리는 것이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솔직히 저도 손해날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없던 일로 해버려도 말이죠. 그렇게 마음 상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죄송하네요. 그런데 저한테 차를 사주신 것도 아니고 그이한테 사주신 건데 지금 저한테 1,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건 좀 억지인 것 같아요. 10년이나 된 차인데. 그냥 그러지 말고 없던 일로 할게요. 그이가 그 차 계속 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럼 어머니 이렇게 서운할 일도 없는 거죠? 이렇게 저한테 한 소리 할 일도 없는 거죠? 그이가 어머니한테 뭐라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희 아버지는 자기 딸인데 동생한테 아버지 차를 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사위한테 차를 주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딸인 제 동생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 차가 제 소유라뇨. 제가 끌고 다닌다뇨. 어머니 제가 운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실 텐데. 왜냐면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운전할 줄도 모르고 운전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 차 가지고 오면 어머니 아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고 1년에 몇 배씩 나오는 보험금도 아버지 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건 제 불찰이긴 하네요. 그냥 없던 일로 할게요. 그냥 아버지 차는 제 동생한테 넘기고 그이는 그냥 10년 된 새 차 타면 되죠. 1,500만 원을 드리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이랑 이야기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짜증이 솟구쳐서 실수를 할까 싶어서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남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시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장인 어른의 차는 자기가 타면 되는 거라고.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저한테 짜증을 낸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차에 관련된 일에서 하나의 이득도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제게 뭐라 하신 걸까요? 아무렇지 않게 그 차는 우리가 타면 된다. 우리 차를 처지한테 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남편한테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죠. 싫어. 그냥 아버지 차 동생 주라고 할래. 나한테 1,500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나 정말 너무 어이없었다.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어머니도 다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꼭 의중을 물어보라고. 제대로 묻지 않은 당신 탓이 제일 크고 당신 어머니인데 그분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 못한 당신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리고 아무런 이득도 못 보는 아무 상관없는 나한테 전화해서 기가 세네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 자세한 상황 파악도 못하셨으면서 괜히 윽박이나 지르셨던 어머니도 잘못이고 그냥 10년 된 새 차나 다름없는 그 차 타. 당신 차 욕심 없는 사람이잖아. 아버지한테는 내가 이따가 말해놓도록 할게. 너무 좋은 차라 당신이 부담스러워한다. 이렇게 말해 놓을 테니까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알겠어? 아니, 엄마도 이제 이해를 했다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았다니까.
엄마는 혹시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했어. 절대로 그런 거 아니고 나한테도 좋은 일이고 어쩌면 횡재나 다름없는 거라고. 엄마가 자기한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 엄마 화도 다 풀렸다고. 나도 그 차 타고 싶어. 자기야, 우리가 그 차 가지고 오자. 어? 그렇게 하자. 처제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좋은 차를 뭐하러 타냐? 운전도 미숙한데 어디 긁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엄마한테 똑바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 전해서 미안해. 어? 자기야, 화 풀어라. 더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내가 더 실망할 것 같거든? 태세 전환 정말 오진다. 자기하고는 인연이 없는 차인가 보네. 다 잡은 물고기였는데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보면 욕심 버려. 처음부터 자기 거 아니었잖아. 자기 건 10년 되었지만 새 차나 다름없는 당신 어머니가 돈 보태주신 그 차잖아? 그 차 그냥 죽을 때까지 타자. 나중에 폐차시킨다고 하면 그때도 1,500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고 손해만 보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 정말 화 많이 날라 그래. 10년 된 새 차는 여전히 저희 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차를 쌩쌩거리며 타고 있고요. 시어머니에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거나 밀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저런 사람을 계속해서 오해를 하는 것일까요? 왜 계속해서 노리고만 있는 걸까요? 기가 세다고 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한다고 왜 제게 색안경만을 끼고 보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콧소리를 내야 하는 건지 살살 거려야만 오해를 하시지 않는 건지 그냥 상호간에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인가요? 싫지 않은데 왜 자꾸 저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지 왜 자꾸 저를 오해하려고만 하는 건지 왜 자꾸 저런 사람이 남편을 잡고 휘두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참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 그 오해로 인해서 결국 남편은 차를 놓쳤지만서도요. 1년 전에 동서를 드렸습니다. 동서지간은 고부지간만큼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이죠. 좋은 동서지간도 있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동서지간도 있는 법이죠. 좋은 동서지간과 그렇지 않은 동서지간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한 끗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지켜야 하는 선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고 건들지 말아야 하는 것들과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절대로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죠. 마치 제가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동서를 들여서 입장 난감해진 형님으로서 열폭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좀 더 포용하는 마음이었다면, 제가 조금만 더 너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동서의 오지랖을 넘어 건방지다고 생각되어진 그 말들과 행동들을 웃으면서 지나칠 수가 있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고 제가 대처한 방법이 현명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판단도 여러분들께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댁에 적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내 식구구나 느껴질 만한 3년 차에 동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어려운 시국에 결혼을 한 동서 부부, 대견한 마음도 있었고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한 웃음과 축하를 받으며 치러져야 하는 결혼식임은 분명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동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탓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탓을 할 때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가지지 못했을 때 속상함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억울하게 결혼한 방식을 변명거리로 이용하곤 했었죠. 대한민국에서 동서만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피해의식이 너무 많긴 했었습니다. 형님, 저는요, 요즘 좀 슬퍼요. 제대로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라 그런지 너무 부족한 마음이에요. 마음도 헛헛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부좀 받을 줄 알았는데
산부 다이아가 뭐래요? 산부는 연애할 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결혼할 때 제한되는 게 많으니까 정신 없어서 그땐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제가 받은 게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믿지는 결혼한 것 같아요. 동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신혼부부들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 그리고 산부면 어때? 어차피 데일리로 차고 다닐 일도 없는데. 나중에 여유 생기면 서방님이 좋은 거 해주겠지. 그리고 왜 축복을 못 받아? 물론 제한적으로 결혼식을 치른 게 속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날 참여한 사람들 진심으로 다 축복해줬어. 그리고 나도 결혼해보니까 친구들은 이런 거 받았더라. 그런데 나는 이런 거밖에 못 받았다. 라는 그런 말 완전 금기어야. 그런데 동서, 언제 집들이 할 생각이야? 어머님이 안 그래도 여쭤보시더라고.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여쭤보시는 건지. 날짜 정해서 우리 전체 톡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집들이요? 그거 해야 해요? 저는 할 생각 없는데. 그 형님, 그 전체 톡 저 아침에 나왔어요. 아직 못 보셨나 봐요. 그런 건 왜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시집살이 일종이에요. 어머님 아침마다 무슨 이상한 기도문 올리시는데 일일이 대꾸 하기도 귀찮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저 나왔는데 모르셨나 봐요. 아, 그랬구나. 그치. 시댁톡 있는 거 조금 힘든 면은 있는 법이지. 뭐 나가고 있고 하는 건 동서 결정이니까 내가 상관할 건 아니고 집들이를 안 할 생각이라고? 지난주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하지 않았어? 서방님이 사진 올렸던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는 집들이 하고 시댁 식구들 불러서 집들이 안 하면 글쎄 어른들이 어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동서가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도록 해. 시댁톡 저도 귀찮은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문 올리시는 시어머니,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솔직히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카톡방에서 박차고 나갈 자신이 없었는데 우리 동서는 당당하게 박차고 나가긴 했더라고요. 그 점은 동서가 판단할 일이고 책임질 일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만 집들인 좀 달랐습니다. 아직 동서와 편한 관계가 아닌 시어머니는 항상 제게 물어오셨었거든요. 언제 집들이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어른들 모시고 집들이 하기 전에 친구들 먼저 불러 집들이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좀 노여워하시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집들이를 왜 해야 하냐고 하는데 순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형님, 말씀드리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릴 건데요. 그리고 친구들 부른 건 집들이가 아니라 그냥 결혼 축하 파티였어요. 누가 요즘 집들이를 해요. 그리고 시댁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 하려면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하는데 전 자신도 없고요. 만일 형님이 음식 다 마련해 주시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은 배달 음식 시키면 되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적응도 못한 사람한테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하다니 이것도 쉽살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억울하게 결혼한 사람인데 다들 원하는 것만 많은 것 같아요. 아무 말 안 할래요. 형님도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아,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동서 보면서 그래, 그냥 너의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운데에서 중재할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동서를 설득할 자신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대봤자 동선 이것 또한 형님 노릇하려고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웃기게도 동서의 집들이 사건은 제게 불똥이 튀게 되었고 시댁 전체 톡에서 일탈을 한 동서 행동도 제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건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했는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때 일로 절대로 동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점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 제게 그러셨습니다. 왜 애를 괴롭히냐고요. 아, 제가 무슨 애를 괴롭힙니까? 무슨 일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 죄밖에 없는데 제가
어른답지 않게 행동한 거라 했습니다. 아직 적응 못한 동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살살 달래면서 우리 식구 만들어야 하는 건데 제가 형님 노릇을 너무 과하게 한 거라고 했지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로요. 앉은 자리에서 코 베인다고 하더니 딱 그 짝이었거든요. 얘, 너 둘째한테 뭐라 그런 거니? 아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적응도 제대로 못한 애를 왜 그렇게 잡아댔어? 그거 내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니? 집들이 좀 안 하면 어때? 어찌 사는지 이미 다 봤는데 집들이 안 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애한테 겁을 주고 그래? 저는 그냥 어머님이 물어보라고 했다. 그런 일정 정해지면 말씀드려라 라고만 했지. 강요한 적 없는데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말을 했다고 하는 건지. 어머니,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네가 그랬다며. 친구들하고는 집들이 했는데 시부모 모시고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둘째가 그 말 듣고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하더라. 큰애야, 넌 그렇게 말을 전한 게 아니었어도 애가 아직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잖니. 넌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져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겁을 먹을 수도 있는 거다. 암튼 이번에 네가 크게 잘못했다. 네가 실수한 거야. 집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뭐라 할 사람도 아니고 너는 괜히 왜 세게 말을 해서 둘째가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러니? 내가 이유 없이 쉽사리 시키는 시엠이 되었는데 나야말로 당황스럽더라. 형님이면 형님답게 너른 마음을 가져야지. 너도 형님 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한 것 같은데 네가 잘하고 네가 포용을 해야 둘째도 너를 따르고 의지하는 거야. 며느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둘인데 벌써부터 이런 사달을 만들면 어쩌니? 앞으로 조심 좀 하자. 알겠지? 너 때문에 전책톡도 나갔대. 아유, 주님 말씀 전해야 하는데. 동서한테 전화해서 무슨 말을 어찌한 것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억울했고 어이없어서 확 돌아버릴 것 같았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동서에게 반응을 하면 동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약한 척하면서 반격을 할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심 끄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시어머니 말 짜증났었지만 시어머니 말처럼 너른 마음으로 그냥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만만한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 댔었죠. 오직 내 편인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딱 보면 보이지 않냐고 하더군요. 동서를 욕할 마음은 없지만 요즘 여자들 느낌 딱 들지 않냐고. 괜히 말해봤자 제 화만 더 돋우는 것이니 다시는 시어머니와 동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말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랑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딱 보이던 걸 뭐. 그냥 똥 한번 밟았다 생각해. 앞으로는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자고. 그거 난 알아. 당신이 형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요나 협박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 어머니야말로 이상하시네. 당신 스타일 알면서. 암튼 마음 풀고 그냥 앞으로는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하자. 어머니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연세 드시니까 점점 상황 판단이 어려워지시는 것 같아. 그냥 당신이 나를 봐서라도 이해해 드려줘. 남편 말처럼 똥 밟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별꼴을 다 보겠네라는 생각도 했고요. 나이 어린 동서한테 휘둘리는 꼴이 대단히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일로 감정 동요를 일으킨다는 자체가 말이죠. 이후 저는 동서와는 말도 섞지 않았고 일부러 그런 점도 있었지만 그냥 제 안중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명절에 동서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는데 결국 저도 동서한테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선을 제대로 넘었고 너무 여우 같은 짓을 했거든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왜 동서는 저런 사람한테 그러는 것인지 제가 우스운 건지 아니면 정말 좋게 생각해서 사심없이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걸 곡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서라는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선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과연 우리 동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형님,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 아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머님이랑 아버님 뵈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정말 다르시네요. 지난해보다 훨씬 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아요.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연세 드시는 거 걱정하는 거 어머님 아버님이 아시면 기특하게 생각하시겠네. 동서와 마찬가지로 나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조심스럽게 최대한 동서의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저는 대꾸를 했습니다. 그 말을 끝내고 얼른 자리를 피했는데 동서는 계속 저를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더 할 말이 있다는 거였죠. 동서와 말 섞어봤자 제게 좋을 일 하나 없고 불똥만 튀는데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동서를 피해 다녔습니다. 솔직히 동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한참을 피해 다녔는데 결국 다시 동서, 제 남편, 그리고 서방님 이렇게 넷이서 자리를 하게 되었네요. 동서와 단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남편도 있고 서방님도 있으니 일부러 자리를 피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또 아까 이야기했던 시부모님 연세 드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형님,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어머님, 아버님 저한테 잘해주시고 철원음 제게 그동안 한 번도 화 내신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좋거든요. 저도 형님 정말 열심히 도울 테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저는 그냥 동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뭘 도와준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서방님이 그러는 겁니다.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동서가 눈을 반짝반짝 거리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점점 늙어가는데 그럼 힘도 떨어지고 밥도 못 해먹고 거동도 힘들어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형님이 첫째 며느리니까 당연히 모셔야 하는 거잖아? 그 말을 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열심히 형님 도와주려고. 둘째 며느리라고 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형님 옆에서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릴 거야. 그 이야기 한 거야. 나 기특하지? 내가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좋아한다니까? 당신은 이런 착한 여자랑 결혼한 거 행복한 줄 알아야 해. 다른 둘째 며느리들 같았으면 이런 말 절대로 안 해. 어머님 아버님을 첫째 며느리가 모시던지 말던지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나 철 많이 들었지. 동서, 그건 나중 일이잖아. 내가 모시게 될지 동서가 모시게 될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와, 그러네. 우리 자기 철 진짜 많이 들었네. 형수님, 이 사람이 많이 도와준다라고 하니까 형수님도 든든하시죠? 서방님,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동서, 내가 모시게 될지 동서가 모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그래? 당신도 서방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건 솔직한 내 심정이니까. 어머, 형님! 어머님, 아버님 안 모실 생각하시는 거예요? 헐, 대박. 그럼 안 되죠. 형님 알고 보니 나쁜 며느리구나. 좋은 며느리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호박씨 가는 며느리였어.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일러 바쳐야지. 집안의 기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선 당연히 형님이 모시고 희생을 하셔야 하는 거죠. 왜 첫째 며느리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형님이 모시면 저는 둘째니까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모셔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 더 불편하실걸요? 저 수발 들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저는 둘째 며느리니까 응석 부릴 수 있잖아요. 전 솔직히 싫어요. 책임감 가지는 거 그래서 그냥 형님이 모시면 그 옆에서 돕기만 할 거예요. 저는 딱 그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동서는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뭔가 재밌어 보였습니다. 농담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우습더라고요. 자기가 언제부터 시부모님 생각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저리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첫째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동서의 말이죠. 며느리 입장인 건 똑같은 건데 꼭 첫째 며느리라고 해서 시부모님 모시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가 되어야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는 거들겠다, 옆에서 돕겠다, 솔직히 자기는 싫다 이런 말을 하는데
확 머리통을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동서가 언제까지 철부지 어린애로 있겠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하지 마. 그리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거야? 동서, 성격 참 이상하다. 긁어 부스럼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 이봐, 동서.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나도 하고 싶지 않은 법이야. 첫째 며느리여서 해야 한다고? 나도 돕고만 싶은데? 책임감 가지는 거 나도 싫어. 아직 먼 일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보면 서방님 정말 결혼 잘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전 첫째 며느리지만 아직 어머님 아버님 연로해지시는 거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거든요. 동서 눈썰미가 참 좋아요. 말도 참 많고요. 동서 말대로 나는 나쁜 며느리고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른다고 했으니까 꼭 일러서 눈밖에 나게 좀 해줘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는 동서 마음 절대 변치 말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 입에서 벌써부터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어머님 아버님 노후는 뭐 걱정 없으시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착한 며느리인 동서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시겠어. 그런데 나는 좀 빼주라. 동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 하는 건 좋은데 나를 걸고 넘어지지 마. 지난번 일도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었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얄미운 동서 노릇 그만해. 난 동서랑 각 세울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 말이나 못하면 믿진 않습니다. 제가 심사가 뒤틀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형님인데 나이 어린 동서한테 형님 대접받고 싶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부하가 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가만히 있는 저를 건드립니다. 상관하고 싶지 않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톡톡 저를 건드린다고요. 제 화를 돋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화를 내면 형님이 이랬다 하면서 다시 시부모님한테 고자질하고 싶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행실이 참 얄밉습니다. 동서의 전화번호 그리고 카톡 다 지워버렸어요.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좋은 며느리면 자기가 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한테 그러는 거죠? 단지 몇 살 더 많다는 이유로? 뭐 동서 마음 보면 제가 시부모님 생각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깊어 보이던데 동서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 입만 살아서는. 책임지도 못할 말을 짓거리기나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슬쩍 빼려고 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입니다. 요즘 사람들? 저도 요즘 사람들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무리 요즘 사람들 안아 모이는 사람 많다고 하지만 동서는 인성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